화요일 2교시 편의점과 함께하는 즐거운 영어 시간입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내일 학교를 등교한다면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동안 상당히 진도를 많이 나갔네요. 지금 이어서 하게 될 장문 독해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장문 독해는 여러분 각자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 파트 2에서 주제, 소재편이 나오고 19강 인물, 일화, 기담이 있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19강을 하시고 오늘은 20강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 주제별 유형 20강 철학, 종교 분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이 계속 예고를 했지만은 일단 여러분이 등교하게 되면 이제 그 1학기의 수행평가 일정이라든지 평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중간고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등교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변형 문제에 출제가 되는 변형 문제가 있는 온라인 강의가 있던 날도 있고 없던 날도 있는데 있던 날들의 변형 문제는 빠지지 않고 잘 드러나야 됩니다. 해결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가 다 종료되고 나면은 선생님이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 자료를 출력을 해서 그거를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날에는 두 가지를 다 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고 수행평가에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변형 문제까지 변형 문제까지 과제로 있는 날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2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한 유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이제 막 섞여서 복합적으로 나오니까 배웠던 것들을 잘 경험을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역시 예습이 안 돼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1번 푸는 시간 1번은 1분 30초만 주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시작. 자, 다 풀었을까요? 그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바로 앞에서 이런 유형을 공부를 했었죠?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자, 먼저 볼까요? 중요한 힌트가 나왔죠. 뭐죠? This, new,
agricultural way of life 그랬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이러한 새로운 농업적 생활 방식, 이러한 새로운 농업적 생활 방식이 10,000, 그러니까 만년도 안 되어서, 그러니까 만년 그 이전에 had spread, 과거 완료를 썼죠. 이미 퍼졌다. 글로브는 지구니까 전 세계에 만년 그 이전이 되었을 때 이런 새로운 농업적 생활 방식이 이미 퍼져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This New Agricultural Way of Life가 오려면 앞에 이 내용이 될 만한 것이 이 새로운 농업 방식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받으면 되겠죠. 볼까요? 수백만 년 이상 동안 인간이 살아왔습니다. 작고 모바일은 뭐라고 그랬죠? 무버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 살았습니다. 뭐 하면서 ing 수식하죠. gather 모으다 그러면 그들의 식량을 모으면서 분사죠. 분사 현재 분사 능동수식입니다. 모으면서 뭐로부터 야생과 사냥 야생으로부터 또는 더 와일드 그랬으니까 야생으로부터 그리고 동물을 사냥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식량을 모으는 그런 작고도 모바일 이동하는 그런 집단에서 살아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resources 자 원래는 이게 그냥 분사구문으로 쓴다면 permitted만 써도 돼요. 허락 ed가 붙고 come하고 조동사하면 수동이죠. 근데 허락이 된다. 그런데 허락이 되는 것이 they가 이 뒤에 주어니까 여기서는 인간들이겠죠. 인간들이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자원들이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고 회는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접속사까지 써줘 버렸어요. 그렇다면 주어가 다르니까 지금 resources를 써줬고 자원들이 수동태였어요. 원래 의미가. 자원들이 허락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생략하고 자원들이 허락될 때 그 인간들은 함께 모여서 더 큰 집단으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rely on 하면 의존하다 그런 말입니다. 의존을 해요. 특별히 식량의 풍부한 자원, 엄청나게 먹을 게 어디 가니까 많아. 그런 것에 의존할 때는 그들이 semi-sedentary, semi가 붙으면 반입니다. semi-sedentary 반정착. 이 sedentary는 set라고 뜻이 비슷해요. settle, 정착하다. 그러니까 반은 정착하고 살아서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원래는 이동하면서 사냥하고 막 채집하고 다니면서 살았는데 먹을 것이 풍부하니까 거기서 임시로 거주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뭐 한 다음에 마지막 빙하 시기가 끝나고 그 짧은 시기인 약 만년경에는 이렇게 안정되고 잘 균형 잡힌 생활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을까가 뒤에 나오겠죠. 전 세계를 거쳐서 인간들은 서서히 정착하기 시작했다. 한 로케이션, 한 장소에 그리고 replace, 대신했다. 뭐를? gathered plant는 모아진 식물이니까 이렇게 채집을 해왔어. 식물들을 채집해와서 먹었어. 채집된 식물들을 뭐로 대체했어? A with B 하면 A를 B로 대신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돌아다니면서 채집해오던 식물들을 어떤 온수는 여기서 플랜트스를 받았습니다. 어떤 식물들로? 특별한 플랫은 원래 줄거리라는 말인데 이게 small land, 조그만 땅 그런 뜻이 있습니다. 조그만 그런 경작지에 조그만 땅에서 그를 grown, 재배되는 그런 식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착을 하고 집 주변에다 식물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while 반면에 어떤 동물들은 뭐예요? 역시 were domesticated. 자, domestic 하면은 원래 domestic은 뭐죠? domestic 하면 첫째
국내의. 넓은 의미로는 국내고, 이걸 좀 좁은 의미로 하면은 가사, 가정이 말이야. 가사라는 말은 집안의 그런 말이고, 집안에다 동물들을 놓고 길렀으니까 이거를 길들인 이런 뜻이 있어요. 길들인. 그래서 길들인 동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가축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들은 domesticated 되었다.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길들여지게 되었다. 집에서 길러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돌아다니면서 채집 생활을 하다가 먹을 것이 많으면은 반정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집 주위에다 식물을 심고 동물들도 길렀으니까 뭐예요?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사냥과 게더링, 채집하는 집단은 살아남았어. 그렇지만 그들이 뭐에? 점차로 푸시, 밀려났어. 물론 살아남을 수는 있었지만 밀려났어. were pushed, 밀려났어. 어디로? 더 많은 marginal area. 여러분 마진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마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건 마진이 별로 없다. 마진이라는 말은 원래 여백, 남아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의 마진이라는 말은 이익이라는 말이에요. 이익. 남아있는 이익. 근데 marginal area 하면은 여분의 땅.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저쪽 외곽에 남아있는 그런 땅을 marginal area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로 밀려났고 또 those가 뭘까요? 농부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those. 이 those가 받는 거는 marginal area입니다. 농부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안 쓰는 버려진 땅, 남겨진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년 이전에는 이렇게 새로운 농업적 생활 방식이 퍼졌다, 전 세계에. 그러면 새로운 농업 방식이 뭐예요, 지금? 3번 앞에 나온 식물을 집 주위에다 심고 동물을 domesticate, 기르는 거죠. 그러니까 3번에 들어가야 맞겠죠. 계속 보면은, 자, 20세기쯤이 되어서는 어떤 집단들 중에 몇 집단만 살아남았어요. 생존했어. 그래가지고 to be studied. 이거는 결과적인 용법이라 연구되도록 살아남은 것이 아니고 살아남아서 연구가 되어졌어. anthropologist. anthropologist는 인류학자라는 뜻입니다. 인류학자들에 의해서 살아남아서 연구 대상이 되었어. 그래서 농사를 adopt, 채택하다 그런 말이죠. 농사를 채택한다는 것은 가장 fundamental, 기본적인 변화.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사를 함으로써, 정착을 함으로써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컬처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 시작해요. 만약에 정착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문화는 발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인류사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뭘 이끌었냐면 오래 걸렸습니다. that 우리가 부르다. call A, B니까 A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B가 문명이에요.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그 모든 것, 이게 선행사죠. 여기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인간 역사를 기록했던 그 모든 것의 리드, 그런 것을 이끌었고 드디어 인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네모 안에 어법에 맞는 것 골라보는데요. 자, 이것도 2분 정도 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어법을 푸는데 어법은 어떻게 푼다?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지 말고 문장 구조를 봐라. 만약에 A번에 대시나 왓이 나왔으면 이 뒷문장이 완전한가, 주어가 있는가 없는가,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지,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구조를 보고, 또 B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뭐 주어고 동사고 이게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수식하는 말이 들어갈 자리인지, 그 다음에 li가 붙었고 뭐 li가 안 붙었고 그러면 이게 형용사고 부사니까 형용사는 문장의 성분에 들어가고 부사는 없어도 되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습니다. 지문의 내용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를 가지고 변형 문제 만들 때 가장 쉽게 만드는 변형 문제는 역시 또 다른 어법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 문제가 나왔다면은 그거는 또 다른 어법 문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문 전체적으로 어법의 다른 부분까지 체크할 거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과 철학자들은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복수 주어니까 어그리에 S 붙이면 안 되죠. 동의합니다. 뭐에? 데디아에. 데디아가 지금 목적어예요. 데디아에. 그럼 문장이 오겠죠? 자, 딱 보면 이도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시 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도스 대하면은 강조용법 아니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일단 강조용법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 사이에 요걸 강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ushered 그래서 motion 여기는 뭐뭐 시작되게 하다 동사네요. 이것이 시작되겠다. 자, 그럼 이 뒤에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자, 주어가 없다면 what은 관계대명사 주격으로 쓰여가지고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쓰니까 뭐 시작되게 한 것, 데카르트, 그럼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도스탯 강조용법으로 보면 이 전체가 여기 주어가 없으니까 이 전체가 주어일 수 있겠죠. 이렇게 가르치는 것 뭐예요?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레널스 데카르트라는 사람, 데카르트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가르친 것이 그 가르친 것들이 이게 주어예요. 근데 이걸 빼서 강조를 했어. 그러니까 뒤에 바로 동사가 와죠. 이게 가르친 것은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이런 17세기에 데카르트가 가르친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뭐에 있어서? 현대 시대와 에이지는 시대를 보고 현대 시대의 사고에서 뭔가 시작되게 한 것은 바로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고대의 연결, 링크, 뭐와 뭐 사이에 감정과 건강. 여기 이제 그래서 뭔가 다룰 내용이 나오겠죠. 감정과 건강 사이에 옛날에 그 연결 관계를 unraveling, 레이블은 풀다. 그 푸는 것을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데카르트가. 그런 것은 바로 이 데카르트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도스텍 강조용법이고 이것이 주어로서 이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그 사이로 들어가서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한번 해석하면 보통 이런 것은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현대 시대의 사고를 시작되게 했고 또 감정과 건강 사이에 옛날 그 고대의 연결 관계를 풀기를 시작한 것은 바로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레네 데카르트의 가르침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의 반응, 뭐에 대한 그 종교적인 전쟁, 종교 전쟁들에 대한 그의 반응과 또 resulting 그랬으니까 그 결과로 오는 혼란. 그럼 뭐의 결과겠어요? 그 종교 전쟁들의 결과로부터 오게 되는 그 혼란. 근데 어떤 혼란이다? 스프레드는 퍼지다. 동사가 나왔으니까 걸렸죠? 어디까지? 그 데카르트의 성인 생활의 대부분 그 유럽에 쫙 퍼졌던 종교적인 전쟁과 그 결과로 오는 종교 전쟁의 결과로 오는 혼란에 대한 그의 반응에 있어서 어렵죠 해석이. 데카르트는 이제 주어가 나왔어요. 데카르트는 그럼 이 뒤 자리는 원래 주어가 나왔으니까 동사가 일반적으로 나와야죠. 그 뒤에 또 동사 있나 보세요. The concepts of rationalism. rationalism은 합리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컨셉트, 개념을 그리고 보이는 증거,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필요성, 눈으로 봐야 믿는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뭐 했다? formulate 하면은 공식화시키다, 공식으로 만들다. 이런 거를
개념을 만들어냈다. 포뮬레이팅 하면 이게 뭔가 수식해야 되겠죠. 이게 동사 자리니까 이게 답이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증거의 필요성인데 대시 걸렸어요. 어떤 증거야? 자, 대시 지금 프루프에 걸렸고 워가 동사야. 그러면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관계 대명사면 프루프가 선행사가 아니에요. 뭐가 선행사냐면 잘 보세요.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 the concept부터 rationalism and the necessity be of proof 이 전체가 이 대세의 선행사에 걸리는. 그러니까 합리주의의 개념들 복수죠. 개념들과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증거의 필요성 이런 것들 다 합친 것이 주어예요. 이 대대 걸렸으니까 이게 주어야. 그래서 복수니까 were 쓴 거야. 이게 뭐가 되었냐면 found는 설립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뭔가 기초가 되는 원리, 세우는 원리, 기초가 되는 원리가 되었다. 현대과학의 기본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었던 합리주의의 개념과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의 필요성 이것을 데카르트가 포뮬레이트 만들었다 이 말이지. 그 시대에 있어서 데카르트 시대에 있어서 emotions 감정이라는 것은 뭐처럼 보였어? 마술과 같은 거야. 감정이라는 것은. 플리트는 도망가다 이 말. 도망가 버리고 정의할 수 없는 거야. 뭐 있어서 그 당시에 과학의 프레임워크, 과학의 틀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감정이 도대체 이게 뭐야? 무슨 사람한테 감정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측량할 수 없는 거고 실험할 수 없는 거니까 감정은 어떤 마술과 같은 것이고 도망가 버리는 거고 없어져 버리는 거고 정의할 수 없는 거다. 그 당시에 과학의 틀에서는 그렇게 여겨졌어. 그런 것처럼 보였어. 근데 데카르트의 orderly, 질서정연하게 디비전 이걸 나눴어. 뭐로? 세상을 뭐로 나눴냐면 rational하고 irrational하고 합리적인 세상과 비합리적인 세상 이 두 개로 데카르트는 나눴어. 그거를 provable 하면 증거할 수 있는, unprovable 증거할 수 없는. 그럼 여기서 정리하면 rational 합리적인 세상은 뭐예요? provable 증명할 수 있는 거죠. irrational은 뭐야? 증명할 수 없는 거죠. 비합리적인 거. 그럼 여기서 emotion 같은 거는 뭐예요? emotion과 같은 건 뭐야? emotion과 같은 거는 뭐예요? irrational한 거죠.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이성적이지 않은 거지. 그리고 또 emotion은 뭐 하는 거야?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지금 두 개 다 같은 말. 그래서 감정과 관계, 그들의 관계, 건강과 질병과 관계. 이 감정하고 건강과 질병과 관계가 어떨까요? 원래 건강을 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는 감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 과학하고는. 그런데 감정과 그 건강과 질병에 대한 그 감정의 관계, 어떤 관계는 분명히 latter domain, letter라는 말은 후자라는 말이야. 나중의 영역에 떨어졌다, 해당된다. 그럼 나중 영역이 뭐냐 이 말이죠. 이 데카르트가 나눈 두 가지 세계는 rational한 세계와 irrational한 세계예요. 그러면 latter domain은 뭐예요? 바로 쌤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합리적이고 unprovable한 그런 도메인이지. 그래서 이 latter domain이 가리키는 걸 본문에 써라 그러면 뭐예요? 요거 irrational한 거. 그리고 unprovable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그들은 뭐예요? 여기서 emotions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 뭐 할 때까지? 과학적 도구들. 자, 동사가 어디 있나 보세요. could rescue가 동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categorization, 범주화, 어떤 틀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종류별로. 이 범주화를 도전할 만큼 강력한 과학적 도구, 이렇게 수식했어, 명사를. 그럼 형용사가 수식하겠죠, 명사. 그래서 powerfully 맞겠지. powerfully 그러면 안 되지, 부사니까. 강력한 과학적 도구들이 결국은 그들을 구출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나중에 과학적 도구들이 나와서 이제는 감정까지도 뭔가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빈칸에 들어갈 연결사를 찾는 겁니다. 연결사 찾는 것도 앞뒤 전후 문맥의 논리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추론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2분 주겠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뭔가요? 예, 로그하우스 통나무집이고요. 첫 번째 문장은 약간 좀 주제문 비슷한 냄새가 나죠. 토픽 센텐스. 유행과 사회적 압박감이라는 것이 shift 이동한다. 쉽게 말하면 change한다. 바뀐다. 그러니까 유행도 바뀌고 사회적 압박감도 바뀐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서 social pressure가 뭔지 좀 볼까요? 자, 처음 3쿼터, 쿼터는 4분의 1이니까 뭐 4분의 3이 되겠죠. 3쿼터면 처음 4분의 3, 거의, throughout, 시간에다 쓰면 통과에 바꾸는 내내 그런 말이죠. 처음 뭐에 20세기는 1900년부터 1999년까지니까 거기에 4분의 3쿼터는 약 1900년부터 뭐 1975년 사이 요 정도가 되겠죠. 요때에 있어서 미국에서 통나무집은 노르웨이처럼 were considered 고려되어졌다. 수동태를 썼습니다. 뭐 할 만큼 아주 거친 거, 원시적이고 또는 낮은 계층의 주택으로 그렇게 간주됐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로그하우스의 이미지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러프하고 거칠고 원시적이고 좀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고 그렇게 간주되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as a consequence 결과적으로 그래가지고 따라서 weather는 날씨고 board는 판자입니다. 날씨 판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뭔가 날씨에 뭔가 버틸 수 있는 판자 이런 의미로 해야 말이 되겠죠. 이것이 널리 were used to. 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be used to 여기에 mask, to mask 동사 원형이 나왔으니까 동사 이러면은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있죠. be used to
ing 그러면 이거는 전혀다는 뜻이죠. 뭐 많은데 뭐죠? 많이 했는데 익숙하다. 익숙하다. 뭐 많은데 익숙하다. 자, 여기는 마스크를 했으니까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 요즘 마스크 쓰는데 마스크는 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가리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가리다 이 말이에요. 초기에 통나무 그 건설에서 뭔가를 가리기 위해서 널리 사용됐다 이 말이에요. 웨더보드라는. 그러니까 통나무 집이 막 통나무가 울퉁불퉁 거칠고 원시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웨더보드라는 걸 붙여가지고 뭔가를 그 통나무 모습을 가리려고 했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날씨 판자니까 안 좋은 날씨에 가리는 거니까 비가림막 비 올 때 이제 이렇게 가리는 그런 판지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통나무가 이렇게 그 당시에 패션이 돼서 짓긴 했지만 좀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보강해서 사용을 했다 그랬는데 1960년대 프로스퍼러스, 이때는 프로스퍼러스 번영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그 1960년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서 챌린지를 뭔가 도전하고 싶은 거야. 스테이터스 큐 밑에 나왔죠. 스테이터스 큐는 현재 상태. 뭔가 현재 상태에 대한 하나의 도전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래서 패션이 유행이 바뀌었고 사회적 압박감이 릴렉스 됐어요. 사회적 압박감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가 좀 안 좋고 가난하고 그럴 때는 막 뭔가를 분출하지 못하고 그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뭔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데 경제가 좀 이제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사회적 압박감이 릴렉스 돼가지고 풀어져가지고 결국 이런 변화는 앞에 나온 이 유행이 바뀌고 사회적 압박감이 완화된 거죠. 이런 변화들이 encourage 목적어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반드시 encourage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나옵니다. 투부정사 나온가 볼까요? to 나오죠. 또 come하고 투부정사 나오죠. and하고 또 투부정사 나오죠. 그래서 세 개가 지금 병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라이더 크레스트 오브 뭔가 수고가 여러 개 나오네요. 라이더 크레스트 성공을 구가하다. 성공하려고 싶은 사람들. 이런 변화해가는 유행으로 성공해가고 싶은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겠냐면 그동안 좀 천대시 되어서 사라져가 있던 숨겨진 통나무 건물들을 찾아내기 시작했고 내도록 했고 사이딩 옆에 있던 것이니까 아까 웨더보드 같은 이런 가려놨던 거 다 뜯어낸 거죠. 그리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글로우. 그들의 시각적인 확인, 사회의 재발견, 리디스커버리. 그 옛날에 헤리티지, 여기서 이스 헤리티지가 가리키는 거는 통나무집이죠. 오래된 그 통나무집. 그 자신들의 그 어떤 유산의 사회적 재발견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런 확인의 그런 글로우는 원래 불빛이 타다, 이글거리다 그러면 그런 것에서 오는 마음의 기쁨이죠. 여기서는 기쁨. 그 기쁨을 즐기도록 해줬다 이 말이죠. 통나무가 완전히 이제 재조명을 받은 거죠. 자,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덧붙여서 또 좋은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not widely pursued 아주 널리 추구되어진 혁신은 아니야. 아주 이게 대단한 혁신적인 통나무집을 지은 건 아니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러나 affluent는 rich야. 쉽게 말하면 부유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 통나무집을 다시 옛날 집을 찾아가지고 뜯어내고 즐기고 그들의 퀘스트 추구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앞에 나온 걸 했다 이 말이죠.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위치를 사회적 지도자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추구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통나무가 아주 거칠고 별로 안 좋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주택이었는데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이 통나무를 그 집을 다시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살아가지고 마치 이게 사회적으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 사는 집처럼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로그하우스가 다시 어서트는 주장하다 이 말이에요. 재주장을 했어. 자기 자리를. 이제 뭔가 통나무집이 다시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미국의 아이콘으로서. 리가들리스 뭐와 관계없이 뭐와 에스닉 하면 인종적 배경, 원래의 그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의 인종적 배경. 왜 이게 인종적 배경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산다 했죠. low class housing.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통나무집을 짓고 산다 했으니까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 통나무집의 인종적 배경이 그렇다는 걸 말하는. 그거와 관계없이 이제는 미국의 아이콘, 성공한 사람들의 아이콘이 되어서 자리를 다시 주장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적인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다시 A를 정리하면은 앞에는 이렇게 통나무가 별로 안 좋은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1960년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재 상태에 대해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유행이 바뀌고 사회적 압박감이 풀어져가지고 막 사람들로 하여금 막 숨겨진 통나무집 찾아내고 옆에 거 다 제기하고 멋진 집으로 사회적 어떤 포지션으로서 등장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뒤에가 반대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그럼 A는 그러나 그런 말, 그러나나 대조적으로 그러나 두 개 맞죠? 그 다음 여기는 결론적으로 그랬으니까 as a result 대조적으로 아니죠. 4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4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이것도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2분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자, 주어가 어디 있나요?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is가 동사겠죠. 그러면 suitable way니까 적합한 방식. 뭐 하는? describe 하는. 묘사하는 적합한 방식. 지질학자들이 바위나 랜드스케이프 풍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지질학자들이 바위를 암석이라든지 어떤 지형, 풍경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뭐다? 이 팜립세스트라는 그 비유다. 원래 메타포는 뭐 은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은유법 뭐 그럴 때 메타포를 쓴다고 그러죠. 비유다. 이게 뭔 말이냐 설명해 주고 있죠. 텀 영어다. 영어. 어떤 영어냐? 사용된 누구에 의해서 중세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영어다. 뭐 하려고? describe 하려고. parchment는 뭐예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양 그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 안쪽에 매끈매끈한 부분이에요. 양피지를 묘사한다. 양피지를 묘사하는데 사용된 표현이다. 근데 어떤 양피지냐? 대시 걸렸어요. was used 사용되다 동사고 이게 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 대신 뭐예요? 주격 관계대명사의 앞에 양피지에 걸렸죠?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양피지 가지고 뭐 했어요? 거기다 옛날에는 글씨를 썼죠, 글씨. 근데 한 번 이상 사용된 양피지를 중세학자들이 묘사하기 위해서 중세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용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뭐로 썼냐? 잘 보세요. with 오래된 잉크가 스크레이프는 문지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법적인 거긴 한데 with 이 전치사니까 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ing, 두 번째는 pp. 다시 말하면 ed가 붙은 말이 나와. 그러면 이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부대 상황이라고 그래요. 부대 상황. 그럼 부대 상황이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냐? 이 부대라는 말은 미군 부대 그런 부대가 아니고 부대찌개 할 때의 부대예요. 부수적으로 딸려. 동시 동작이에요. 부수적으로. 부수적으로 그냥 덧붙여서 하는 것이 부대라는 말이에요. 부대찌개 그런 것처럼 부수적으로 나온 거 그냥 남은 것 갖다 찌개를 이것저것 넣어서 끓여서 먹는 게 부대찌개니까 이 부대 상황이야.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동시 동작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쩔 때 그럼 ing를 쓰고 어쩔 때 pp 쓰냐면 이건 간단해요. 목적어와 이 관계가 능동이면 ing, 이 관계가 수동이면 pp.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럼 여기 보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법이 나왔으니까. 그 남자는 팔짱을 낀 채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런 뜻이에요. 팔짱을 낀 채로 with 그 남자가 그랬으니까 소유격을 써요. 그의 팔이니까 팔이 하나가 아니고 팔이 두 개가 돼야 팔짱을 끼죠. arms. 팔짱을 끼다 하면 크로스라는 걸 쓴다 합시다. 팔짱을 끼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교차시켰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 ing냐 ed냐 이 말이야. 자, 여러분 팔이 저절로 지 마음대로 가서 팔짱을 끼나요? 만약에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내 팔이 가서 팔을 막 끼워버리면 난리가 나죠.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발로 찰 수도 있어요.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팔이 동작을 하는 것은 능동이 아니고 우리 뇌에 의해서 하는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팔짱을 낀 채로 할 때는 ing를 쓰면 큰일 나요. 팔이 지 마음대로 팔을 끼는 게 아니에요. 뇌의 명령에 의해서 신체의 부분이 움직여지니까 크로스드 이렇게 수동으로 써야 맞는 거예요. 팔짱을 낀 채로 할 때. 자, 여기서 볼까요? 그러면 오래된 잉크가 스크레이프는 문지르다 이 말이야. 오프는 문질러서 벗겨낸다 이 말이죠. 그럼 오래된 잉크가 문지를까요? 문질러 질까요? 어떻게 해야 말이 되겠어요? 오래된 잉크는 문질러 지다 수동적인 의미죠. 그래서 ed를 붙여야 돼. 여기 ing 쓰면 어법이 틀린 거예요. 그 양피지에다 글씨를 옛날에 썼는데 그 옛날에 썼던 오래된 잉크가 문질러서 벗겨내져. 뭐 하려고? 새로운 기록이 be inscribe. 새로운 기록이 inscribe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또 지금 어휘를 잠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돼요? 예. 자, 영어 단어의 scribe는 write의 write, 쓰다라는 말. 우리 describe 했죠. describe 방금 나왔었는데 이 d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not, 아니다. 두 번째는 강조라는 뜻, 더 강조. 아주 잘 쓰다 그 말, describe 하면 여기서는 강조예요. 그래서 잘 쓰다 그래서 규정하다, 묘사하다 그럼 묘사. 잘 쓰는 게 묘사죠. 그러면 prescribe 한번 볼까요? prescribe. scribe는 쓰다인데 pre는 뭐예요? 먼저 써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먼저 쫙 써줘요. 그걸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해요. 그래서 이게 처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는 규정하다, 방금처럼 뭘 규정하다, 미리 정해놓다 이 말이에요. 근데 inscribe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안에다 쓰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색이다 그런 말이에요. 색이다. 그래서 새로운 서류들이 새겨지도록 허락하는 하기 위해서 옛날 잉크는 문질러서 없어지게 하고서 한 번 이상 사용되어지는 양피지를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다 이 말이야. 변하지 않고 늘 그런 말이죠. 이 지운다는 것은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썼어도 나중에 보면 그 속에 뭘 썼는지를 다 조사해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초기의 텍스트 글자의 흔적들이 살아남아 있어. 이렇게 남아있는 글씨를 썼는데 남아있는 것들이 읽혀질 수 있어. 엑스레이 광선을 사용한다든지 다양한 일루미네이션 조명 기술, 이렇게 푸른색 빛이 나는 거, 적외선 같은 거 이렇게 딱 자외선인가 그걸 딱 쬐면은 다 나와버리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뭐예요? 이거 주어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유일한 소시스, 원천이야 뭐야? 아주 고대 서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이 남아있는 것들이. 뭐를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구상에 어디서든지 초기 시대의 어떤 트레이스, 흔적들은 바로 지구의 이런 초기 시대의 흔적들은 랜드폼, 땅, 지형의 컨투어가 된다. 윤곽이 된다. 윤곽을 persist, 계속 주장한다. 바로 밑에 있는 바위라든지 지형의 윤곽을 나타내 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양피지 예를 들면서 지구를 조사할 때도 보면은 옛날에 그 흔적들이 숨겨져 있지만 그걸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는 새로운 챕터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뒤로 완전 지형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됐지만 그런 말이죠. 지질학의 디시플린 하면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훈련, 훈육, 가르치는 거죠. 훈육. 그 다음 두 번째는 학문, 학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질학의 학문은 비슷하다. 뭐와? optical device, 광학 장치와 비슷하다. 뭐 하기 위한? 그러니까 지질학을 조사해보면 아까 양피지의 예를 잘 생각해보세요. 양피지를 보면은 그 전에 어떤 글씨를 쓰고 다시 지우고 그 위에다 또 썼는데도 결국은 그 남아있는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질학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지형이 많이 변했지만 옛날에 그 숨어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지. 지질학이. 그래서 그런 이 양피지를 정리한 것을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야 답이 나와요. 이걸 하기 위한 광학적인 장치다. 보면 다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질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에서 보는 거야. 뭐를? 붙잡고 있냐? 뭐를? 단지 표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는? 표면에 뭐예요?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나 앞으로도 있게 될 것까지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정리하면은 양피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볼까요? 모든 과거의 디테일, 세부적인 것, 표면에 있었던 것을 묘사한다. 여기 약간 답이 될 듯 하네요. 그러면 표면을 보면 모든 과거의 것을 다 묘사한다는 말은 표면 보면 다 나타난다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요거는 그래서 아닌 거예요. 자, 지구의 텍스트. 원래 텍스트는 글자라는 말인데 지구라는 글자, 지구라는 책, 지구라는 문서를 모든 디멘션, 범위, 차원, 모든 범위에서 보는 장치다. 광학적인 장치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것을 지질학을 통해서 지구라는 문서를 다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답이 될 수 있나요? 네, 2번이 될 수 있죠. 근데 말을 어렵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옛날의 자국들을 지워버리는 거. 아니죠? 그 다음 필터는 거르는 거야. 중요하지 않은 insignificant,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플래닛은 행성인데 이게 지구를 가리키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이 지구상에 중요하지 않은 특징들을 다 걸러내버린다. 아니죠. 컨티넨털 하면 대륙의 이동, 대륙 이동이 있죠. 뭐 호주하고 어디가 뭐 갈라졌는데 어떻게 됐다면 대륙 이동의 증거를 다큐멘팅, 기록하고 있는 광학적 장치다. 예, 말들이 어렵지만은 정답은 2번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주제별 강의 20강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보겠습니다.